본격 여름 장마 대비 작업으로 분주하다는 또 다른 현장. 이 집에 문제가 생겼다는데요. 이게 지어진 지가 한 30년? 40년? 네, 그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곰팡이도 있고 습기도 일어나고. 집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곰팡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봤지만 오히려 곰팡이가 늘어나기만 했답니다. 원인이 제거가 안 되니까 이렇게 곰팡이가 더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둘러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집안. 별로 안 심한 곰팡이도 이렇게 방치를 하면 순간에 이렇게 변하거든요. 벽지를 한꺼풀 걷어내고 나면 시커먼 곰팡이가 드러나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랍니다. 지금 장마가 시작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니까 나중에는 점점 심해지고, 집에 들어오면 쾌쾌한 냄새랑 곰팡이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호흡기가 안 좋아지죠. 곰팡이 제거와 단열 시공을 위한 첫 단계는 벽지를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벽지와 단열재까지 걷어낸 후 벽의 상태를 확인하고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서죠. 단열이 두께가 이거밖에 안 들어가 있어.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습기를 잡아주지 못해 결국 곰팡이가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된 건데요. 이게 다 곰팡이에요. 단열재마저도 덮어버린 곰팡이. 벽지를 걷어내자 드러난 모습이 심상치 않은데요. 끝에 봤을 때는 그렇게 안 심한데 안에가 터져요. 이 벽지 안 뜯으면 나중에 안에서 썩어요. 이게. 처음 고객의 의뢰는 벽에 생긴 곰팡이 제거와 단열 시공. 하지만 천장 쪽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나무로 지어진 지붕 전체가 곰팡이로 뒤덮여 있는데요. 누수 때문에 천장이 다 썩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천장에다가 단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붕 방수부터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던 천장까지. 전체를 다 뜯게 생겼어요. 처리해야 할 일이 점점 늘어나는데요. 지붕에서 시작된 누수에 부실한 단열까지 집안 전체가 습기와 곰팡이로 눅눅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가 늘어나는 경우는 종종 있는데, 근데 이런 상황은 누구도 원치 않아요. 그래서 돈을 내는 고객도 원치 않고, 저희도 스케줄이 틀어지니까 원치 않고, 가리고 앙호할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벽지와 단열재를 걷어내고 나면 이제 곰팡이 제거 작업을 할 차례. 곰팡이 제거제 자체가 곰팡이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독해요. 그래서 제거제를 할 때에는 마스크 하시는 게 필수예요. 곰팡이 제거와 살균을 위해 집안 곳곳에 약품을 뿌려주는데요. 약품 분사 시 유해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방독면은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곰팡이를 완전하게 박멸하려면 벽체 안에까지 침투를 해야 돼가지고 많이 뿌려주는 거예요. 벽이 촉촉하게 젖을 수 있도록 약품을 충분히 뿌려준 후 곰팡이가 생긴 부위를 솔로 닦아주는 작업을 반복해 주는데요. 이렇게 해줘야 깔끔하게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답니다. 솔질을 해가지고 표면을 좀 긁어가지고 스크래치를 내야 돼요. 그래야 곰팡이가 닦여요. 집안 벽 전체에 곰팡이가 퍼져 있다 보니 작업하는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습고 무더운 날씨에 방독면까지 쓰고 진행되는 작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 3분의 1 끝났어요. 나가 계세요. 벽면에 생긴 곰팡이 제거가 끝나고 이제 천장에 퍼져 있는 곰팡이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일이 솔질이 어려운 천장은 제거 약품을 듬뿍 뿌려줍니다. 천장에는 곰팡이가 많으니까 빠르죠. 눈 뜨는 것조차 쉽지 않은 작업. 곰팡이 제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드디어 집안 전체의 곰팡이 제거가 끝나고 밖으로 빠져나온 작업자들. 독한 약품에 답답한 방독면을 쓰고 1시간 이상 작업하다 보니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늘 하는 작업이지만 좀처럼 적응되지 않는데요. 제대하고 가스실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제대하고 나서도 가스실을 10년 동안 넘게 들어가네. 작업자들의 땀과 노력으로 시커멓게 퍼져 있던 곰팡이가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되었던 오래된 지붕. 장마로 인한 비 소식이 들려오니 작업자들의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서둘러 지붕 방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지금 비가 새가지고요. 곰팡이도 많이 생기고 안에 지금 공사하는데 비 새면 안에 다 썩어요. 비가 새서 기껏 없애놓은 곰팡이가 다시 생길까 지붕에 방수액을 도포하기로 한 거죠. 지붕재와 실리콘으로 작업이 끝난 후 사이사이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액을 꼼꼼하게 발라주는데요. 고루고루 잘 칠해줘야 되죠. 틈이 없이. 틈이 있으면 비가 그 사이로 비가 셀 수도 있으니까요. 뜨거운 지붕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언제 비가 내릴지 몰라 잠시도 방심할 틈이 없습니다. 옷은 땀으로 흠뻑 젖었는데요. 더워요. 땀이 뚝뚝 떨어져요. 옷은 다 젖었고요. 방수액을 반복해서 바르는 작업. 골고루 두껍게 발라줘야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는군요. 두불 칠하면 두꺼워지고 그다음에 방수도 더 잘 되고요. 한 불 칠하면 또 안 갖는 데도 있을까 봐 두불 칠하는 거기. 이제 두불 칠하면 더 고루고루 잘 되잖아요. 빈틈없이 꼼꼼하게 잘 발린 것 같네요. 이제 말려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두 차례의 방수액 도포가 끝나고 마침내 지상으로 내려온 작업자. 땀이 너무 많이 나요. 그야말로 땀으로 샤워를 한 것 같은 모습이네요. 물 한 모금으로 땀을 식혀봅니다. 이렇게 물 한 잔 드시니까 어때요? 아우 시원하고 좋죠. 꼼꼼하게 마무리한 지붕 방수. 이제 물 셀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며칠 뒤 장맛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누수가 생기진 않았을까 걱정인데요. 다시 모인 작업자들. 다행히 지붕 방수가 잘 된 모양입니다. 누수도 곰팡이도 발생하지 않았네요. 마음이 깔끔해지는 것 같아요. 딱 보면 깨끗하잖아요. 네. 처음에는 막 엄청 곰팡이도 많이 피어 있고. 이제 단열 작업에 들어갈 차례. 시공에 사용될 단열재가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단열하려고 붙인 단열 차제예요. 습기와 곰팡이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열재 선택부터 시공 과정까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요. 이중 단열재인데 이건 난연 단열재거든요. 난연이라는 건 이제 불에 잘 붙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불이 이렇게 확
번져 붙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화재로부터 안전한 난연 단열재는 벽에 부착하기 전 우레탄 폼부터 뿌려주는데요. 폼을 뿌려주는 이유가 있답니다. 사실은 저걸 접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벽에서 띄우려고 하는 거예요. 접착의 기능은 둘째고요. 저거를 공간을 띄우면서 열 전도를 낮추는 거예요. 벽과 단열재 사이에 공간을 띄워 내부의 기온을 외부에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벽면을 단열재로 꼼꼼하게 부착한 다음 벌어진 틈은 폼으로 채워 넣습니다. 모서리 같은 부분은 단열재와 단열재를 더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지금 쏘는 부위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가 여기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니까 단열을 더 잘 되기 위해서 빈틈없이 그냥 싸주는 거예요. 벽면에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단열재를 붙이고 폼으로 채워 넣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의 작은 틈도 모두 메워져야 한다는데요. 지금 하나에 이 공사가 다 망가져요. 습기를 빨아들이니까요. 곰팡이로 가득했던 벽면을 단열재로 꼼꼼하게 채워준 후 습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사이사이 실리콘을 덧발라주는데요. 단열재와 우레탄 폼, 거기다 실리콘까지 완벽 차단이 될 것 같네요. 실리콘이 틈 사이로 더 잘 들어가 있게 눌러주는 거예요. 작은 틈도 아예 없애기 위해서. 단열재 부착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려나 했더니 단열재를 재단하는 작업자. 이음새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실링을 다 완벽하게 했지만 이음새를 한 번 더 다시 막아주는 거죠. 그러면서 단열이 더 완벽해지는 거죠.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단열재를 한 번 더 붙여 이중 단열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이중 단열을 해주면 실내외 온도차로 인한 결로 현상을 해결해 줄일 수 있답니다. 단열재 부착이 끝난 벽. 곰팡이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 단열 시공을 하던 주택 근처로 들어선 트럭 한 대. 기다란 파이프를 연결해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이 집 지붕 단열 우레탄 폼 시공하느라고 지금 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단열재 부착이 어려운 천장은 뿌리는 우레탄 폼으로 채워줄 예정입니다. 이때도 역시 방독면 착용은 필수. 마스크는 꼭 해야 돼요? 네, 좋습니다. 굉장히 좋다기 때문에. 지붕의 골조 사이사이 폼을 뿌려 메워주는데요. 얼마나 세심하게 폼을 채워 넣느냐에 따라 단열의 정도가 결정된답니다. 80에서 100배 정도 부풀어 올라요.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단열재 중에 가장 단열 효과가 좋고, 그다음에 흡음에도 굉장히 좀 유리하고요. 다른 재료에 비해 단열 효과가 더 높다는 우레탄 폼. 단열은 물론 방한, 방습에 외관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보강제 역할까지 가능하다는군요. 이거 자체에서 열이 많이 나거든요. 온도를 한 50도 정도까지 데펴서 쏘는데 두 개가 만나면 약 120도 정도 또 열이 발생을 해요. 수증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뜨거운 공기가 위로 몰리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더운데 아주 덥습니다. 마른 뒤엔 인체에 무해하지만 몸에 묻으면 2, 3일은 있어야 떨어진다는 우레탄 폼. 투명 필름을 사용해 시야 확보를 한다는데요. 저는 조금이라도 관리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많이 쓰는 편이죠. 여름에는 습기가 침투하지 못하고
겨울에는 열이 새어나갈 수 없도록 촘촘하게 폼을 채워 넣는데요. 두툼하게 뿌려주면 부풀어 올라 단열성이 더 높아지는 우레탄 폼. 빈틈없이 채워진 천장을 보니 더 이상 비셀 걱정, 누수 걱정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이제 끝나신 거예요? 네, 오늘 작업은 끝난 것 같습니다. 아, 행복하죠. 그냥 마스크만 벗어서 행복합니다. 단열 작업이 끝났으니 이제 마무리를 할 차례. 벽과 천장을 석고보드로 마감해 주는데요. 단열재 소재부터 석고보드 마감까지 사용되는 재료들은 모두 화재 예방과 안전을 위해서랍니다. 예전에는 이제 합판으로도 천장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불연 소재를 많이 쓰다 보니까 합판은 불나면 다 타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99.9% 다 석고를 천장으로 대고 있죠. 천장 전체를 석고보드를 대고 하나하나 고정시키는 작업. 장시간 위를 올려다보며 하는 작업이 쉽진 않은데요. 속 아파요. 눈에도 한번 들어가고. 천장 전체를 석고보드로 채워주고 나니 처음 모습이 기억 안 날 만큼 깔끔해졌네요. 단열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건 바로 창호인데요. 외풍 차단과 함께 방범 효과가 있는 세시와 방충망까지 설치해줍니다. 방범 방충망이라고 네. 이제 1층이나 고층 같은 경우에 이제 추락 방지용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도둑 방지용으로 쓰이기도 하는 거예요. 와, 이게 튼튼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방치도 끄떡 없는 거예요. 누수와 곰팡이까지 잡고 방범 기능까지 추가됐네요. 일주일을 이어온 단열 시공의 마무리. 벽지 대신 페인트로 마감을 해주려는 건데요. 고객이 페인트 마감을 원하셔서 페인트로 마감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습도에 강하고요. 그다음에 표면 마감이 깔끔하죠. 곰팡이 방지 효과까지 가지고 있는 페인트를 집안 구석구석 골고루 뿌려주는데요. 분사기를 통해 페인트 작업을 하면 뭉치지 않고 고루 색이 입혀진답니다. 어느 정도 마르고 난 다음에 2번 뿌립니다. 왜 2번 뿌려요? 그래야지 이제 속이 비치지 않고 깔끔하게 나옵니다. 벽부터 천장까지 구석구석 꼼꼼하게 페인트를 입혀 마무리해줍니다. 모든 작업이 끝난 집안. 곰팡이가 가득하던 눅눅한 집이 다시 태어났는데요.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에 의뢰인도 만족한 것 같죠. 곰팡이 제거와 단열 시공을 해보니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너무 이게 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생각이 심했는데 지금 너무 완전히 바뀐 모습에 놀랐습니다. 이 집은 이제 앞으로 고객님이 떠나시기 전까지는 뭐 결로, 방수, 누수 이런 거에서 자유롭다고 저는 자부할 것 같아요.